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시장이 이제 어제 상승 오늘은 조금 또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6월 증시 방향성 모색하면서 또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디어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주식명가 MTW 박용호 어드바이저 오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대리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가가 맨날 올라주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하니까요. 어제 강하게 올랐고 오늘은 좀 조정인데요. 예, 터닝포인트 포인트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향성 못 잡는 국내 증시 6월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게요. 대체로 뭐 기대감들은 있고 이제 어제 강했고 오늘 뭐 하락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뭐 충격적이진 않고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조정이라고 보는데 박용호 의원님 6월에 네. 좀 올라갈까요? 국내 증시가? 지금 사실 시장에는 주도주들가 좀 부재했죠. 이전에는 로봇 관련주가 끌고 올라갔고 2차 전지가 끌고 올라갔고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반도체가 끌고 올라가야 되는 시점에서 반도체가 사실 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 반도체가 이전에 감산하고 난 다음에 아직 정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실적이 이전보다는 좋아졌지만은 이전에 호황기 때보다는 훨씬 더 못 미치는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라는 거고 이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이러한 그 널뛰기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지금 반도체를 주도주라고 반도체나 전력기기 이런 거 주도주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도주가 아니에요? 근데 네. 전력기기도 이제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는 최근 들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주도주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도주가 생겨서 지수를 계속 끌고 가줘야 되는데 사실 전력기기는 그 업종에서는 나쁘지 않지만은 이 전력기기가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가 될 수는 지금 없거든요. 전력기기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전처럼 화장품이 주도주가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또 미국이 사실 이건 글쎄 조삼모사라고 해줘야 되나? 언젠가는 경기가 과열되니까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못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경기가 조금 줄어드니까 이제는 금리 인하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러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고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점이 아니라면 뭐 주가가 저점이라면은 여기에서 경기가 나빠지면은 금리 인하 해가지고서 이런 경기 지표들이 안 좋을 때 주가가 반등할 수 있겠구나 봐야 되는데 고점 부근이니까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증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9월 정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유가가 좀 내렸고요. PCE가 그러니까 미국 PCE가 전월과 동일하고 추정치하고 부합했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조금 좀 낮아지고 있다는 건데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주거비거든요. 이 주거비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가만 낮아진다면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 저는 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반영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6월 이후에 증시는 다시 경기 호전에 따른 이런 기대감 때문에 반등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5월 증시 지지부진, 6월 증시 전망하지만 지수 전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공허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뭐 지수 100포인트 오른다고 수익률이 5% 오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전략이나 섹터가 또 중요한 흐름들인데요. 지수가 갇혀 있기 때문에 권택중 대리는 그런 점에서 장세를 어떻게 보고 어떤 섹터 위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공통된 의견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주가가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근거 중 하나로 얼마 전에 이제 델 테크놀로지 미국 회사죠. 여기가 PC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게 서버용 PC 쪽이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몇 분기 동안 AI 수혜로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급락을 맞았죠. 굉장히 많이 이제 단기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요.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대치가 높였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 주가 하락을 건드린 트리거가 됐는데요. 지금 시장도 이와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여전히 좋고요. AI 수요, HBM 여전히 공급 부족하고 이런 흐름 와중 속에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좀 불안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좀 굉장히 좀 널뛰기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채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올랐냐 내렸냐에 따라서 민감주들이 확 올라갔다가 다시 또 조금 금리가 올라간다 하면은 밸류업 얘기 나오면서 금융주들, 실적 좋은 애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이게 굉장히 빠르게 좀 바뀌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적응하면서 이거를 흐름을 타는 것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하반기 쪽에는 가을 이후에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걸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민감주 쪽에 서서히 포션을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보다는 경기주 쪽으로 경기 관련주를 말씀하신 거죠? 고퍼 이제 성장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금리 인하를 좀 베팅하면서 그런 방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금리 인하를 보고 성장주로 계속 간다. 네. 네. 자, 시장 전망 전략부터 세웠고요. 더 좀 실질적인 섹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반도체 옥석가리가 필요하다. 반도체 경쟁 심화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제 독식했던 그 HBM, TC본도 한미 반도체의 경쟁자들이 이제 한화정밀기계, 그전에 또 이제 ST하고의 이제 특허 분쟁도 있고요. 반도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서 접근할 것이냐. 박용호 위원님. 사실은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는 이제 자유경제 시장에서는 사실은 더 당연한 거잖아요. 독점이 아닌 이상 정부가 권한을 주지 않는 이상 혼자 이익 나는 시장을 독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주가가 좀 올랐죠. 하나정밀기계 좀 이제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5% 하락 조정이에요. 만약에 이게 바뀌어서 한미 반도체가 새로운 경쟁자로 부각이 됐었다고 하면은 많이 올랐을 겁니다.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10조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한미 반도체가 올해 TCB 본드로 수주한 게 한 6대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 10대 된다고 하더라도 5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5천억 정도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출에 비해서는 이런 TCB 본드가 크게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삼성전자도 한미 반도체에 대한 그 부담감, 이 회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감을 좀 떨어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해줘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HBM 생산이 더 많아지는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사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매출이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GPU를 많이 팔고 싶어도 HBM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새로운 이러한 그 장비를 받아들여서 생산량이 늘어난다면은 엔비디아는 매출이 늘어날 거에 확실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른 그 인공지능 관련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봅니다. 테슬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GPU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서 세계 최고의 그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만약에 엔비디아가 GPU만 제대로 된다면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삼성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장비가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요가 느니까 공급자도 늘고 이 수요 늘어나는 거를 더 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박영호 위원님께서는 반도체는 탑픽이 장비 소재 뭐였었죠? 일단은 저는 장비는 아직은 조금 좀 있어야 될 거다라고 보고요. 이제 소재 쪽인데 소재 쪽의 그 제품을 보면은 이게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솔브레인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이제 KC텍, CMP 연마 장비 이런 쪽으로 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여기다가 제가 덧붙인다면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리기판이 반도체의 그 인공지능화,
그다음에 미세화 공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자가 될 거다라는 점에서 예. 유리기판 관련주가 아직은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그 효과를 보고 수혜를 보는지 아직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유리기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권택중 대리는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충분히 말씀을 앞에 해주셨기 때문에 좀 다른 시각이나 좀 첨언할 거 있으면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테스트 쪽 이제 장비 쪽을 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수율 문제가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고 있죠. 여전히 예. 좀 안 잡히고 있는 걸 확인이 좀 되고 있어서 HBM 쪽에 이제 테스트 장비들이 점점 더 좀 공급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종목들 뭐 YC, DI, 테크윙 이런 장비주들이 반도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탄탄한 이 세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비 회사들, 특히 HBM 쪽에 연관돼 있고 납품 레퍼런스가 한 대라도 있는 기업들은 시장과 무관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전략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산업은 성장하지만 이슈들은 또 있는 거고요. 다음 포인트 볼게요. 화장품주가 지금 뭐 거의 주도주로서 지금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국제 운임이 상승하면서 이게 운임이 결국은 이제 가격에 부담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고가 제품이 아니고 가성비 높은 제품인데 운임의 영향을 받으면 수익성이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 오늘 화장품주가 약세이긴 한데요. 박영호 위원님 이런 영향일까요? 아니면 뭐 흔드는 뉴스에 주식을 뺏기면 안 됩니까? 아니면 좀 차익을 실현해야 됩니까? 네. 지금 화장품은 두 가지 이슈로 네.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K컬처죠. 한국 그 K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한국산에 대해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여기에다가 또 하나는 실적 관련주입니다. 이게 다른 것처럼 그렇죠. 예. 예, 뭐 그냥 K가 좋아서 이런 것들이 기대감만으로 앞으로 하는 게 좋아질 아니고. 거다 이런 이슈가 아니라 이건 실적 관리 숫자가 찍히는 그 것들이거든요. 제가 수출입 동향을 이 화장품 쪽에 뭐 계속 벌써 한 15년, 20년을 계속 데이터를 보아오고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 사상 최고의 수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K컬처의 그 효과 때문에 특히나 뭐 중국 쪽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그동안 주가가 약세를 보였지만 이제는 중국이 없어도 이 정도 최고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는 중국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화장품주는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는 어제 유전 관련주들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좀 한쪽으로 옮겨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하락하면은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여전히 네. 좋다. 네. 네. 뭐 이 뉴스가 화장품주의 실적 개선을 완전히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뭐 운임 얘기도 하셨는데 운임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사실 생각보다도 작은데 고가거든요. 그래서 운임의 영향 크게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화장품주는 이슈 테마가 아니라 실적 관련주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 네. 의심할 필요 없다. 결론을 내주셨고요. 다음 터닝 포인트 볼게요. 네 번째는요. 예, 바이오주로 다시 관심이 확산됩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지금 12% 오르고 있고요. 바이오가 대체적으로 또 강합니다. 보면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그룹도 3-4% 오르고 네, 유한양행 강한데요. 예. 바이오 쪽은 다시 좀 상승불이 붙는 겁니까? 어느 쪽으로 집중해야 됩니까? 권택중 대리님. 네. 네, 이게 뭐 바이오가 잊혀질 때쯤 한 번씩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몇 달, 한 두 달 정도 전에도 그랬죠. 제가 한 두 달 정도 쉬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를 항상 봐야 되는 거는 금리 그리고 뭐 어떤 재료들이 있는가 일정을 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앞서 그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금리는 조금은 이제 방향이 살짝 내려오고 있죠. 최근에 다시 튀었던 금리가 최근에 한 2, 3거래 정도 좀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10년물 금리가 내려오면서 바이오 주들도 살짝은 훈풍이 좀 불고 있다 이렇게 하나를 볼 수가 있겠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 금리 모멘텀은 바이오 입장에서는 뭐 자금 대규모 조달이라던가 이런 이슈가 항상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외부적 요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6월에 워낙 일정이 또 많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제 학회 일정들 이미지 하나 준비하는 거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뭐 매주마다 있는 것 같아요. 각종 이제 국내외 대기업들
글로벌 빅팜들이 함께 좀 참여하는 다 대규모의 이런 일정들, 앞에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일정들이 하나씩 나오는 속에서 결국에는 모멘텀이 한 번씩은 일정을 앞두고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 오늘 또 많이 오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또 이슈가 있었죠. 이제 머크가 알테오젠 기술 없이 개발하던 키트루다 SC 재용량 임상 3상 결과가 실패로 발표가 되면서 알테오젠의 경쟁력이 좀 더 부각이 되는 이런 이슈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또 강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23년 기준 매출액이 이제 250억 달러로 글로벌 최대 매출이 나오고 있는 의약품인 만큼 알테오젠이 해당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한 경쟁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동안 이제 그 제약바이오 국내 기업들이 임상을 하다가 항상 뭐 실패하고 임상에 성공을 해도 세일즈가 안 돼서 뭐 매출이 안 나오거나 로열티 수급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는데 네. 이러한 인식이 실제로 재무제표의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SK바이오팜도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들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조금은 신뢰도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한 6월 중순 정도까지 이런 학회 일정 앞서서 조금씩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단기에 좀 올라갈 수가 있겠고 역시나 학회 끝나면 조금 이제 이슈가 줄어들면서 살짝 좀 심심해지는 달이 몇 달간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그럼 바이오 중에서는 좀 눈여겨보시는 기업들은 어떤 겁니까? 네. 뭐 역시나 이제 알테오젠을 네.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네. 예전증 관련해가지고 북미 쪽 미국 향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에 대한 키워드도 1분기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얘기 했고요. 다음 마지막은 종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공략 종목 또 뭐 오늘 오를 포함해서 볼만한 기업들입니다. 박영호 위원님은 얼마 전에 HMM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주군요. 네, 8% 상승률로 HM 오늘 또 리포트가 하나 나왔던 것 같아요. HMM 상승세 가고요. 오늘 관심주 뭔지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주로 하나 추가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종목 이름은요 한성 크린텍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초순수 제조업체입니다. 이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꼭 필요한 그 물인데 이거를 국내에서는 아직 생산을 못해서 일본 장비를 들여오고 일본산으로 현재까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SK실트론에서 이거를 국산화 대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때 지금 들여오는 것이 한성 크린텍 장비거든요. 일본 장비하고 라인을 두 개를 해서 일본 장비하고 그리고 한성 크린텍 장비를 두 개 했는데 이거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었다라고 하고요. 이거를 기회로 해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도 이 회사의 초순수 제조에 대해서 지금 공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봐줘야 될 건 뭐냐면은 반도체 쪽에는 사실 초순수에 대한 규제가 정말로 엄격합니다. 파티클이 전혀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이거에 이번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유리기판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거예요. 유리기판도 이게 나노는 아니지만은 2미크론 정도의 그 회로를 만들려면은 연마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세척도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초순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리기판을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 그 기판 회사들이 있다. 이랬을 때는 이 그 국산 그 대체를 하고 있는 한성 크린텍의 제품을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한성 크린텍은 최근 들어서 초순수 국산화의 수혜주일 뿐더러 유리기판 수혜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근이 3,7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지지 이탈가는 2,5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좀 잘 모르고 있는 기업인데요. 한성 크린텍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권택중 대리 오후장 관심주는요? 네, 저는 이제 대주전자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2차 전지들이 많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뭐 차트 보시면 보이시죠?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던 요즘 핫하죠. 예, 종목입니다. 많이 핫하고요. 거래도 꽤나 많이 실리고 있죠. 올라간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해당 기업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역시나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채택이 늘어나고 실제로 이게 실적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전기차 전방 시장 물론 안 좋습니다. 수요 많이 떨어졌고요. 뭐 바닥을 쳤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좀 이제 전방 시장은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하는 자동차 종류와 회사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해당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전방 시장과 관계없이 점차 실적이 확장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테슬라에서 연말에 선보일 2170 요 배터리 관련해서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또 나기도 하면서 동사가 또 한번 주목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그럼 이게 과연 이제 뭐 기사로만 있는 내용인가 봤을 때는 실제로 이 장착되는 차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지난해 말에서는 포르쉐 타이칸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 이 두 종류에만 탑재가 되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지금 총 9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 SK온 쪽으로도 이제 실리콘 음극재 납품이 시작된 만큼 더 탑재된 차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동사 매출액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282억 원 정도가 전망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 355% 성장한 실적이라고 합니다. 전방 시장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둔화되는 이 2차 전지 전체 섹터 중에서도 이 실리콘 음극재는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너지 밀도 향상과 충전 속도 향상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지금 전기차 EV 시장에서 중요한 또 화두인 만큼 앞으로도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오늘도 한 5% 정도 네. 주가 올랐습니다. 11만 원대 중반 12만 원대를 지금 치고 있는데요. 현재가 부근 박스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매수하시기 적당한 가격이다. 현재가에서 목표가는 16만 원 이상까지도 열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대리 두 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